자, 우리 5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일 날 나라전자한테서 구입했던 선풍기, 이거 뭐였나요? 상품이었거든요. 자, 상품이 불량품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품을 매입을 하게 되면 판매 목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매입을 했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 즉 불량이 발생을 해서 거래처에게 상품에 대한 반품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것은 매입했다가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품을 보낼 수 있는 매입 환출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반품 보낼 정도는 아닌데 사용할 정도는 되는데 정가를 주고 사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입 애누리라고 합니다. 매입 애누리. 따라서 매입 환출 애누리는 어떠한 그 물건에 어떠한 그런 그 불량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상의 내용과 상의해서 반품을 보내거나 물건값을 깎는 걸 애누리라고 하고요. 또 매입했다가 할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대금을 일찍 갚은 거예요. 원래 약속한 날은 예를 들어서 30일인데 10일 이내에 갚게 되면 3% 할인해준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게 바로 매입 할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매입했던 상품에 대해서 할인받게 되거나 아니면 환출 및 애누리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예, 상품의 차감적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진짜 매입액, 그러니까 순매입액은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을 차감받는 개념이다. 이런 걸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요. 지금 보시면 구입했던 선풍기라고 하는 상품이 불량품으로 판명돼서 반품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뭐라고 기록하면 됩니까? 매입 환출이라고 기록하면 되고요. 좀 어려우시면 어려운 문제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붙들고 있지 마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외상 매입금을 이제 당연히 덜 갚으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얼마? 20만 원 감소 처리합니다. 20만 원. 자, 업무용 건물에 유리 교체하였다. 자, 여러분 수익적 지출 처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무슨 비? 수선비 처리합니다. 수선비 얼마? 6만 원. 그리고 현금 얼마? 6만 원. 자, 시장성 있는 단기 보유 목적의 단기 보유 증권을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대요? 400만 원 주고 샀대요. 장부에 써 있대요. 그런데 얘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420에 매각하고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 20만 원 벌었네요. 그러면 당좌예금이 얼마 들어왔고 420. 장부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짜리였습니까? 감소시켜야죠. 지워줍니다. 얼마? 400. 차익인 20만 원이 바로 뭐가 됩니까? 단기 매매 증권. 무슨 이익? 처분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게 분계예요. 분계. 그쵸? 넘어갑니다. 자, 매출처 직원하고 식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접대비 처리할 건데요. 요 영수증을 한번 보시면 접대비가 얼마입니까? 6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6만 원의 접대비가 발생하였다. 차변에 6만 원, 대변에 현금 지급하였으니까 현금 6만 원, 접대비. 자, 우리 영업사원 안경미의 출장이 취소되었대요. 그래서 출장비 계산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아 당좌 예입하다. 여기에서 보시면 출장비 계산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우리가 출장을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무슨 박람회에 참여를 하려고 우리가 부산에 간다. 그럼 참여 전에 그 출장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출장 품위서라고 하는 서류를 올리죠. 그러면 여기에 얼마의 금액을 미리 추정해서 계산해서 주는 거를 우리가 출장비 계산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타가 아니라 추정해서 우리가 계산한 금액을 출장비 계산액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요 금액이나 이 증빙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지금 해당 문제에서의 가지급금은 얼마로 되어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50만 원 기록해 놓을게요. 지금 이렇게 50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 보고 직접 확인하라는 건데 프로그램 상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급금 50만 원을 줬다. 누구에게? 안경미에게 현금 줬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을 안 가고 그냥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급금 취소 분기를 해야죠. 가지급금 차변했던 걸 어디로 보내고 대변으로 보내고 얼마를 50만 원을 전에 현금으로 받아 당좌이입하였다. 그럼 당좌 예금 처리합니다. 이번에는 얼마? 50만 원 처리. 자, 56번 매출처 명성전자의 선풍기를 매출하고 대금은 약속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매출, 상품, 매출. 여러분들 좀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 1,800에 대한 어음을 수취하였습니다. 받을 어음 얼마입니까? 1,500에 대한 잔액 얼마에 대해서는 300에 대해서는 뭐다?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처리합니다. 자, 거래처 한결조명에 자, 외상매입금 중 700만 원, 770만 원 중 300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얼마만 갚은 거래입니까? 300만 원만 갚은 거래예요. 그쵸? 그러면 외상 매입금 300. (300) 770이 아니라 해당 대금에 대해서 뭘 발행하였다? 어음을 발행하였다. 지급어음 얼마? 300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한 대에 1,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에 300만 원 현금 주고 나머지 800은 무이자 할부 그리고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발생했습니다. 얘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지만 우리가 이제 번호판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금액은 1,100이 아니라 얼마다? 1,180이죠. 자, 우리 800은 무이자 할부니까요. 미지급금 처리하실 거고요. 300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취득세도 현금 지급했기 때문에 상금을 얼마로 기록합니까? 380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답안이랑 확인하시면서 이해 안 되면 잠깐 멈춤해서 왜 이 내용이 이 결과물의 그 정보가 생성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넘어가기.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에서 현금 5천만 원 8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차입하다. 현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현금 얼마? 5천. 대변에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기억하시겠습니다. 현금 5천. 그리고 단기 차입금 얼마? 5천. 샛별 조명은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증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대변 먼저 쓰시고요. 우리 보증금 계정 과목은 두 개였어요. 임차 보증금 아니면 임대 보증금이었는데 차변에는 임차입니다. 차변에는 임차 보증금 받아올 돈 나중에 임차 보증금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영업용 우리 자동차세 나왔던 문제죠? 세금과 공가 처리 20만 원, 세금과 공가 대변의 현금 20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반복되는 계정 과목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20만 원 현금 20만 원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10만 원을 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소모품 비
얼마? 10만 원 처리할 건데요. 외상대금에 대해서 우리 무슨 처리할 거냐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건 매출 채권이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처리합니까?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죠. 미지급금. 얼마? 10만 원. 전기요금, 전화요금, 보통예금에서 일치되었다. 전기요금은요, 여러분들,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무슨 비? 전력비. 요건 전력비 계정으로 우리가 이제 씁니다. 전력비. 얼마? 30만 원. 그리고 전화요금은 통신비. 얼마? 10만 원. 자, 보통예금. 40만 원. 상품 500만 원 매출하고 150만 원은 타임 발행 당좌 수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수표 받았다 칠까요? 우리 예전에는 오래전 일이죠. 우리가 이제 뭐하죠? 우리 설날에 세배하면 요즘은 이제 5만원권이 있으니까 5만원짜리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벤트가 있는 게 대학을 가거나 뭐 고등학생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해 설날에는 조금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합수표 주시고 그러셨는데 저도 몇 번 경험은 없지만 그거 받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비싼 뭐 청바지도 사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뒤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뭐 주민번호 쓰라고 하고 이서하라고 하고 기억나실까요?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 현금처럼 거래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좌수표도 은행에 가면 현금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 처리합니다. 현금 얼마? 150. 상품 매출 얼마? 500. 그리고 외상 대금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 얼마? 350.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64번. 자, 판매용 기계 부품이니까 상품인 거죠. 상품을 400만 원짜리를 한결 상사에서 구입하고, 자, 2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외상으로도 하고, 나머지는 또 운반비가 있었다. 자, 상품 구입 시에 운반비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포함시킨다. 상품의 가격에. 그래서 상품이 얼마가 됩니까? 404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게 얼마? 200. 잔액은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얼마? 200. 그리고 현금으로 얼마? 4만 원 운반비 지급. 자, 영일 상사에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이니까 이거 받으러음이거든요. 받으러음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였다. 당좌예금 얼마? 100만 원. 받으러음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사용 중이던 화물차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매각한 거죠. 관련된 문제 우리가 이제 장부를 제거하는 부분. 자,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량 운반구 대변으로 취득가액으로 제거.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 얼마? 750을 제거해 줍니다. 근데 얘를 또 쫓아다니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으로 제거해 줍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제거? 150만 원 제거. 그런 다음에 받을 돈에 대해서 나중에 받기로 한 미수금이 얼마가 있다? 300이 있다. 그럼 차액이 차변에 발생하죠. 얼마가? 300만 원이 바로 뭐가 됩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67번. 자, 68번. 예성산업에 10개월 동안 15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교부했네요. 그러면 우리 단기 대여금이죠. 10개월이니까. 단기 대여금 얼마? 150. 자, 지금 보시면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당좌예금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당좌예금 얼마?
150 처리합니다. 69번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거래처 나왔네요. 접대비. 자, 카드 결제한 거는 우리가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접대비, 미지급금, 접대비 50만 원. 미지급금 50만 원. 자, 군포상사에 기계부품 1,0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에 500은 약속원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제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죠? 자, 상품 매출 얼마? 판매한 거니까요. 얼마? 1,000만 원에 대한 어음 받은 거는 우리가 얼마입니까? 받으러 500.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슨 찬결 상사인가요? 상품인 기계부품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까지는 거래가 아니다. 그렇지만 대금중 50만 원에 대해서 당좌수표 발행하여 먼저 지급한 거가 요게 바로 거래인 거죠. 그래서 선급금이 얼마? 50만 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얼마? 50만 원. 영업부 사원의 결혼식에 축의금 줬네요. 자,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 준 거면 접대비. 영업부 사원의 축의금은 복리후생비. 얼마? 10만 원. 현금 10만 원. 자, 매출처인 문학정보통신의 전기분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 23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어음 받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채권을 회수한 거죠. 받을 돈을 회수했습니다. 받을 돈이 얼마 있었습니까? 230만 원 있었죠. 회수했습니다. 대변으로 감소, 외상매출금 얼마? 230 중에 100만 원은 받을 어음으로 수치. 나머지 130은 뭐예요? 보통예금. 제주전자에서 상품인 컴퓨터 부품을 525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까지는 거래가 아닌데 계약금 지급한 건 거래죠. 선급금 50, 현금 50.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영업팀에서 사용하던 촬영 운반구를 가야상사에 매각했는데 780을 받았대요. 지금 보시면 단기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 문장은 제가 뒤에 유형자산 할 때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건데 어쨌든 요 문제 풀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가지고 할게요. 뭐예요? 장부에서 뭐부터 하자? 제거부터 하자. 자, 차변에 있던 차량 운반구 대변으로 제거합니다. 차량 운반구 얼마? 1,500 제거. 그리고 얘를 쫓아다니는 마이너스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도 제거 얼마? 750. 그리고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현금 받았어요. 얼마? 780. 그럼 30만 원. 그쵸? 1,030만 원의 차익이 나네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된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30만 원. 75번. 자, 우리 76번. 영업부 직원의 거래처 직원 접대비. 접대비니까요. 25만 원 접대비 처리하시면 되는데 카드 대금 우리 무슨 처리합니까? 그쵸?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죠. 카드 대금에 대한 접대비. 25만 원. 그리고 미지급금 25만 원.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화물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우리 아까 무슨 처리했었죠? 그쵸? 세금과 공과 처리했었죠? 세금과 공과 8만 원. 현금 8만 원.
가나전자로부터 상품인 컴퓨터 부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운반비 발생했네요. 우리 운반비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상품의 금액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상품이 5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얼마다? 505만 원짜리다. 그리고 현금 얼마? 505만 원이다. 아니죠. 외상으로 매입한 거니까 현금만 5만 원이고 나머지 500은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회계학에서 여러분들 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집 살 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샀다. 그런데 거기에 막 세금 같은 게 붙잖아요. 취득세 같은 거.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3억짜리 집을 사면서 들어간 비용이 3억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3억 1천짜리 집을 산 거죠. 왜냐하면 얘를 3억 500에 팔아도 500은 손해보는 개념이 돼야 되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 자, 임차료 250 지급했어요. 여러분, 임차료는 차변이에요. 임대료는 대변이에요. 임차료는 비용입니다. 임차료 차변에 얼마? 250. 대변에 뭐로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하였다. 얼마? 250만 원. 자, 우리 한결상사의 상품을 판매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운반비 문제 나왔을 때 판매라고 매출이라고 나오면 따로 운반비 처리하시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시의 운반비는 따로 처리한다. 얼마? 700에 대해서 외상으로 판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처리합니까? 외상 매출금 처리하는데요. 여기에서 운반비 얼마가 발생해서 3만 원이 발생해서 현금 지급하였다. 얼마? 3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매출처 모아상사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 중, 자, 350은 약속어음 받고 나머지는 당좌예금에 입금된 걸 확인하였다. 지금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내가 받을 돈의 회수가 이루어졌으니까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 얼마? 500만 원. 350은 받을 어음 350 나머지 150은 뭐예요? 당좌예금 수취하였다.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한우 세트. 여러분 거래처 선물이니까 무슨 비? 접대비.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접대비 차변에 70. 카드 대금은 뭐예요? 미지급금. 이제 이게 뭐예요? 분계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내용이랑 계정 과목이랑 금액이랑 차변 대변이 딱딱딱딱 그냥 생각 없이 딱딱딱딱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 내에 어떠한 그 주어진 과제를 풀어야 되는 내용인 거죠. 자, 83번 대도상사에서 상품 판매용 전자기구 300만 원을 구입하면서 자, 계약금 차감한 잔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이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전표 날짜로 10월 20일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선 찾아보니까 얼마냐면 100만 원이네요. 계약금이 100만 원. 적어 놓으시고 100만 원. 자, 그러면 상품에 대한 상품 얼마짜리 구입하면서? 300짜리를 구입하면서 100은 제하고, 즉 선급금 지급했던 얼마는 제하고 100은 제하고 나머지 2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으니까요.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채 지급어음. 자, 우리 불량품이 있었어요. 자, 구입한 상품에 불량품이 있어서 20만 원을 상계 처리하기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매입, 환출 및 애눌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자, 매입, 환출. 대변이죠. 상품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변인 거예요. 20. 외상 대금이니까 외상 매입금의 감소. 20만 원 처리. 자, 상품 운반용 트럭 800만 원에 구입하였어요. 자, 트럭이니까 무슨 처리? 차량 운반구 처리. 근데 얘를 사용하려면 취득세를 내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만 원, 3만 원 포함한 811만 원.
811만 원. 공 하나 지워야죠. 811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 운반부 처리하시고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한 800은 미지급금. 811만 원은 당좌 예금 처리. 얼마? 11만 원. 800.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주전자에 전자기구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요. 계약금 받은 거는 뭡니까? 선수금. 10%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100만 원. 자, 보통 예금 100만 원. 선수금 100만 원. 담당 직원, 관리부 담당 직원의 모친상에 대한 조의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처리합니까? 그쵸. 복리후생비, 거래처면 접대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였죠. 복리후생비 얼마? 비용의 발생 5만 원. 현금 지급하는 거 얼마? 5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신한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아까 현금이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금하고 교환했대요. 그럼 이걸 분계를 굳이 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이거든요. 이거 분계 없음입니다. 사실 분계할 필요가 없어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그럼 현금의 증가, 현금의 감소. 의미가 없는 분계이기 때문에 88번은 우리 분계 없음으로 넘어갑니다. 89번 어린이날 맞이하여 직원 자녀 선물 구입한 거 이거 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복리후생비 얼마? 30만 원. 현금 30만 원. 온풍기를 구입하였어요. 대금의 중에 7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카드 결제했는데 지금 사무실 온풍기라고 하는 거니까 비품 구입한 거죠. 비품 77만 원 에서 현금 지급한 게 얼마? 7만 원. 나머지는 카드 대금 미지급금 처리 70만 원. 자, 91번 햇살 주방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소유하고 있던 어음을 배소양도하다. 우리 1번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상품 10만 원. 어음 지급 약속어음에 대한 받을 어음 배소양도. 어음 내가 어음을 발행한 거면 지급어음이지만 가지고 있던 어음을 준 거기 때문에 권리를 양도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받을 어음의 감소이다. 자, 전산교역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요. 매입 시 택배비를 지급하였다. 택배비가 운반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품의 금액이 얼마가 된다? 22만 원. 외상 매입금은 얼마고? 21만 원이고 만 원이 바로 뭐가 됩니까? 현금 지급이 된다. 자, 우리 상품 300만 원에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우리 대금에 대해서 20%에 대한 금액이니까 60만 원을 우리 당좌수표로 수취했습니다. 충장상사 발행,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현금화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은행에 가져가면. 그래서 현금 처리하겠습니다. 현금 얼마? 60만 원. 그리고 매출 시에 계약금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 처리합니다. 얼마? 60만 원. 상품을 25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 원 현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대변의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 얼마? 250 수익의 발생. 차변의 외상 대금에 대한 채권, 외상 매출금 얼마? 200. 그리고 50은 뭐로 받았습니까? 그쵸? 현금 수취하였다. 5월 20일 실무테크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단기 대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럼 차변의 단기 대여금 얼마? 60. 대변의 우리 당좌 예금이죠. 당좌수표 발행한 거니까요. 60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 차변, 대변의 계정의 성격에 따른 증감 변화에 따른 계정 과목
자, 당점거래은행, 우리 회사 거래은행이에요.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자가 입금됐대요. 그러면 우리 아까 나왔던 문제죠.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2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얼마? 2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자, 회사 업무용 엔진 자동차에 대한 엔진 오일 교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차량 유지비 개정 과목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얼마? 25,000원. 현금 지급 얼마? 25,000원. 자, 우리 현대자동차로부터 영업용 화물차죠. 예, 한 대를 500만 원의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였다. 신록세까지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 그럼 차량 반구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515만 원이죠. 다 합산해야 되죠. 그리고 미지급금 할부 구입한 금액에 대한 5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에 대한 당좌수표 발행하여 50만 원만 지급하였다. 매입하기로 계약하고는 거래가 아니고 자, 50만 원에 대한 지급 금액 선급금만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 거래입니다. 50만 원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 예금 얼마? 50만 원. 자, 반복적으로 드디어 마지막. 소유하고 있던 가방모아 발행의 약속어음이 만기가 됐더니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보통예금의 금액, 입금된 금액 얼마? 차변의 증가, 보통예금의 증가 70. 그리고 받으러음의 감소 얼마? 70.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분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개정 과목의 내용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보단 쉬워요. 왜냐하면 한글이니까요. 예,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갖기 위해서 원하는 정보의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언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분계 연습을 조금 했고요. 이 분계 연습 내용은 여러분들 뒤에 있는 내용 그 이론 부분을 보고 또 와서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